지금 여러분께서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실이 정부 공식 조사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발표한 내용을 좀 보니까 총 17건의 성폭행 사건이 확인됐고 연행 구금된 피해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성추행, 성고문이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지난 5월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지 약 5개월 만인데요.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5.18 기념재단의 조진태 상임이사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에 조사 결과 발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습니까? 좀 끔찍한 느낌과 더불어서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런 슬픔들이 굉장히 좀 밀려왔습니다.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감정을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네. 이 문제가 지난 5월에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이 있었다라는 피해자의 증언이 나오면서 촉발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지난 겨울에 5.18 당시 안매장 문제가 이제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진상규명 특별법이 지난 3월에 공표가 됐고 그에 이어서 이제 이 끔찍한 성폭력 문제가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드러난 거죠. 예. 5.18 기념재단에서 관련 자료들을 공동조사단에 많이 제출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예. 재단에서 조사했을 때 성폭력 피해 사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좀 꽤 오래전입니다. 90년대에 이제 몇 분들의 증언을 이제 새롭게 둔 게 있는데요. 예.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몇 분들의 그친데 그분들 자료가 기초가 됐던 건 틀림없어요. 예. 그것을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공동 조사단이 출범하면서 그걸 이제 기초로 우리가 제공을 했던 것이죠. 재단에서 성폭력 피해 사례를 접수한 건 생각보다 그럼 많지는 않군요, 숫자는. 그렇습니다. 예. 본인들이 이걸 말하기를 꺼려하죠. 그렇죠. 예. 쉽지 않습니다. 예. 공동조사단의 조사에서는 좀 더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뭘까요? 우선 지금 5.18 여성 피해자들이 대략 한 700여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그 중에 이제 매우 제한적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공동조사단에서는요. 예. 그래서 이제 5.18 재단이 제공한 그런 기본 자료, 기본 증언 부분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들이 말을 했으나 말하자면 신고를 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매우 제한적으로 이번에 조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피해 여성들을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다 말씀이죠. 예. 제한적으로 했는데 이 정도가 나온 것입니다. 확인된 성폭행만 17건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님은 보시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17부분이 이제 당하거나 가해 등등을 이제 입은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예. 그 위에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성추행, 성가혹행위 등을 겪었을 거로 그렇게 봅니다. 예. 공동조사단의 발표 내용을 봐도 참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잔혹한 내용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지금 80년 직후에 이런 일들이 사실 세간에 떠돌았지만 우선 본인이 그 이야기를 밝히기가 쉽지 않고요. 예. 사회적 분위기가 좀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제 작년에 미투가 벌어지면서 여성 피해에 대한 성피해에 대한 것이 이제 공론화됐지만 그 이전에는 여성이 뭔가 그런 성적 피해를 당했다는 부분을 말하기가 쉽지 않았던 분위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가족들이 그걸 안다고 할지라도 가족들이 그걸 다 묻어버리죠. 그걸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런 사실들이 그런 정황들이 이 본인의 고통을 2중, 3중으로 이 어떤 가중시켰던 그런 요인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당시 피해를 입은 분들 참 그 상처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더 참혹한 일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 현재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재단 측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죠. 예, 몇 분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우선 이제 이제 언론이 또 많이 주목을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서기를 더 꺼려하죠. 말하기를 더 꺼려하고 있고. 예. 그리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셔서 정신치료를 계속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가족들 역시 말하기를 이제 어려워하고 있고요. 예. 어떤 분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겠네요. 예. 네. 자, 청취자분들이 지금 들으시면서 많이 분노하고 또 안타까워하실 것 같습니다. 피해 사례를 이사님께서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끔찍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몇 네. 가지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드러난 대로 따르면 이제 당시 여고생이 오빠를 만나러 갔다 왔다가 오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공수부대원들에게 끌려가서 예. 집단 성폭행을 당한 그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길을 지나던 20대 여성이 군인들에게 야산으로 끌려가서 성폭행 당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예. 그리고 붙잡혀 가서 수사관들로부터 무자비하게 성가혹행위를 당한 그런 경우도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예. 사실 전쟁할 때, 각 나라끼리 전쟁할 때 우리가 뭐 그런 역사의 사례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 광주 네. 민주화 운동 때 말이죠. 여성들에게 이런 범죄가 행해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시에도 군인이 민간인을 성폭행할 경우에는 이건 사형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군대가 국민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군인이 그야말로 무고한 시민들에게 이 끔찍한 성폭력 행위를 자행한 거거든요. 예. 이것은 뭐 우리 상상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이 사실을 국민들이 믿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어찌 그럴 수가 있냐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일들이 실제 벌어졌고 이 군인들은 사실 전두환을 비롯한 그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예. 그야말로 자신의 뭐 사병처럼 투입해가지고 저지른 범죄거든요. 예. 그들에 대한 그래서 조사가 반드시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5월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이 성폭력 문제만 놓고 본다면 예. 진상 말하자면 여성가족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3개 국가기관이 조사를 했던 거예요. 예. 17명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구체적인 사실이 나왔는데 정부 차원에서 사과가 있어야 돼요. 우선적으로. 정부 차원의 사과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요. 예. 우선 피해 여성들이 본인의 이야기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함께 국민적 위로가 따라야 돼요. 예. 우리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도민들께서 이 피해 여성을 마음으로부터 따뜻하게 위로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예. 1차적으로 정부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치유 과정을 책임을 져줘야 된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동안에 수많은 세월 동안 2중 3중으로 겪었을 그 고통으로부터 회복하는 말하자면 치유와 회복인데요. 예.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런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정부 차원의 사과, 국민적인 위로, 그리고 치유와 회복까지 그 가는 길 위에 우리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곧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계속 조사위원 추천을 늦추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고 있단 말이죠. 5월 단체를 대표해서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빨리 자유한국당이 상식적 수준에서 5.18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예. 자꾸 이런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데 위원 추천을 안 함으로써 좀 지체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해를 받잖아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5.18을 또 광주만의 사건으로 덮어보려고 하거나 국민적인 관심을 좀 누그러뜨리는 무시하는 묵과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자꾸 갖게 만들어요. 예. 본연의 소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좀 하루빨리 위원 추천을 해서 지금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이 좀 확인하고 아울러서 가해자들이 용서를 함으로써
아니 뭡니까 사죄를 함으로써 예. 국민들이 용서를 하는 이런 과정을 하루빨리 좀 밟을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하면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우선 그 실종자, 행방이 묘연한 그 실종자 분들이 있어요. 예. 정부가 확인한 사람만 해도 현재 그 76분이 있습니다. 그분들 시신의 흔적이라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제 안매장하고도 연관이 되거든요. 안매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은 본인과 그 본인 주변 사람들 부인하고 있는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문제. 이 문제가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끔찍한 그 반인륜적인 그 범죄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 여성에 대한 대검으로 가슴을 난자한 뭐 사건이랄지, 뭐 화염 방사기를 사용한 사건이랄지 이런 등등 있는데 이런 건들을 밝히는 것이 이번 진상규명 과정에서 우선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5.18 기념재단의 조진태 상임이사와 얘기 나눴습니다.